영훈 씨, 오늘이 며칠이죠? 아이고, 날짜도 모르시고. 네. 승환 씨 요즘 바쁘시구나. 오늘 며칠이냐면 2019년 5월 10일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설마 날짜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오늘이 5월 10일. 네. 문재인 정부 2년이 된 날이에요. 에이, 알죠, 알죠. 아, 그래요? 저 그것도 모를까 봐. 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 바로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해서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위한 어떤 노력과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의 이태환 명예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어떤 한반도 정세,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뭐 한 20년 동안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엄숙히 선서합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문재인 정부 2년 남북 관계 발전 관련 주요 사건들을 네. 이렇게 연도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다 빈칸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맞추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 북마크 MC 아닙니까? 이 그렇군요. 정도는 가볍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힌트 좀 잠깐 주시죠. 저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2017년에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어떤 독일 사건. 사건. 근데 연설입니다. 연설, 독일, 푸텐탁, 마르텐탑. 프랑크, 뭐 지금 아무것도 프루크. 지르는 거예요? 이리베디. 아니, 거기까지 너무 나갔고요. 이리베디. 독일 무슨 재단 연설이었죠? 그렇죠. 카르버? 어떻게 알았죠?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오. 독일 퀘르버 재단 연설,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사실 2017년 당시에는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분위기가 좀 험악했지 않습니까?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설뿐 아니라 야, 이거 좀 있으면 전쟁 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시기에 가서 우리 한반도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평화 구상을 갖다 이제 그래서 발표한 건데 네. 네. 거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5가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발표함과 동시에 네 가지의 실천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엄마 신경 좀 해. 신경 좀 해.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자, 2018년 새로운 시대.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왜냐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네. 네, 첫 번째. 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저는 2018년 하면 어쨌든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평창이에요. 평창 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이걸 가장 먼저 또 꼽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정말 평창 올림픽이 맞는지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을까요? 보여주세요. 오, 승호 씨가 내가 맞았어요. 맞았었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네. 북한의 사실상 보면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네. 부부장과
김영철 위원이 이제 직접 내려와서 대화의 물꼬를 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서로 소통하고 네. 여기에 사실상 일본 아베 총리도 왔었고 네. 네. 또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상들과 이게 스치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한국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어떤 정세를 네. 쫙 녹여가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다음은 뭘까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맞을 네. 거예요, 이번에는. 맞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저는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딱 넘는 걸 보고 네. 와, 이렇게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울컥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 당시 외신 기자들도 그거 보면서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기억이 진짜 납니다. 이게 예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세 번째거든요. 네. 6.15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14선언이 있었고. 14선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정상회담 할 때마다 왜 평양을 가고 저쪽은 왜 안 오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까지는 못 오지만 판문점에서 그래도 북쪽이 아닌 남쪽 남쪽에서. 평화의 집 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만나서 회담을 하니까 앞으로 서울도 오겠네라는 기대까지 가질 정도로 네. 이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네. 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해 나가자. 네. 그럼 그것이 된다면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종식시켜야 된다. 네. 네. 이런 데 이르기까지 남북한 이산 가족들을 상봉하고 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 철도 착공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합의까지 이루면서 남북한이 상호 간에 새로운 신경제 지도를 그려가자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한 중요한 회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사건 정답을 풀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엔 진짜 알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까? 사실 그동안은 제가 아쉽게 네. 정말 아쉽게 간발의 차로 조금 비껴갔는데. 비껴갔는데 네. 자 이건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의 조우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네. 이건 맞죠? 맞죠? 이거 무조건 정답. 정답. 어떤가요? 딩동댕 해야 되는데 맞네요. 굉장히 근데 딩동댕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마음의 빛이 그냥 팍 들어오는. 네. 계속 풀렸었는데. 네 번째 정답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듯해. 전 세계가 네. 정말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미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구나 싶었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네. 트럼프가 그 1년도 채 안 돼서 어떻게 저렇게 태도를 확 바꿔서 만날 수 있을 건지 네.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24일 날 트럼프가 이번에 안 되겠다 그러고 취소하는 거조차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트럼프니까. 네. 쉬운 게 아니지. 쉬운 게 아니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동력을 그냥 잃지 않게 만들어 가면서 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 거죠. 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거 뭐 역사적이고 네.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unbelievable. 진짜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성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아쉬운 결과도 있었어요. 네. 만나는 걸로 됐지 뭐 이러니까 정말 만나는 거로 끝나나? 네. 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합의문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랬죠. 자, 보자.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고 네. 다음 사건 뭐지? GP 철수? 남북 철도 도로공사.
착공식, 대북 확성기 철거. 이 중에 이 정도만 했으면 답이 있겠죠? 모르겠네. 답이 없는 걸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셨어요. 답이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답이 없다. 2018년 가을. 날씨 좋았어요. 선선하고. 네, 선선하고. 바로 3차 남북 정상회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백두산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이제 맞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물을 백록담에 있는 물과 섞어서 같이 마실 날이 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음, 곧바로 남북한 간에 뭐 철도도 놓고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서 연내에 종전선언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도 답방할 것이다. 약속을 이런 했었죠. 전망을 네. 갖게 했던 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2019년이 왔습니다. 2019년 지금 뭐 한 반도 안 지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남북 관계 주요 사건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맞습니까? 맞습니까? 딩동댕 다십니. 약간 이렇게 맞췄습니다. 쫄깃하게 쪼으시네요, 위원님께서. 네. 네, 드디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뭐 1년도 안 된 그 시기에 열려서 사람들이 환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그래서 배드 딜을 안 했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 완전히 결렬된 거가 끝장이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막고 파국을 막고 다음번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헤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일간지죠.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을 통해서 신한반도 평화 체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위원님, 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평화가 있어야 경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경제는 새로운 신한반도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그것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듯해 보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다른 생각 먹지 말고 네. 딴 길로 갈 수도 있다 자꾸 그러는데 네. 딴 길로 가지 말고 평화의 길로 가라. 네. 일단은 그런 거를 이제 견인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또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게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면서 이거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와 함께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의 이태환 명예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